자, HLB 이번 시간에는 손실 회피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부분과 이러한 부분을 이겨내야지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실 회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리적인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인간의 본성인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성향,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나 낮은 이유가 다 이런 인간의 본성들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본성을 이렇게 역행하기 위한 이런 심리적인 장애물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더먼과 트버스키의 연구는 대안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개인들이 내리는 결론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600명의 생명이 걸린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두 가지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냈는데 첫 번째 안이 200명의 사람을 확실히 살리는 것,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안이 600명의 사람들을 살릴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전제를 이렇게 딱 깔았더니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1번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200명을 확실히 살리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1번, 2번, 3번이 수학적으로는 전부 다 200이죠. 전부 다 200명이지만 1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안은 400명이 확실하게 죽는다. 그리고 2안은 600명 중에 사망 확률이 3분의 2 정도 된다. 3안은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전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2안을 선택했습니다. 2안이 600명 중에 사망 확률이 3분의 2 정도 된다. 이걸 선택을 했는데, 자, 수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1번에 살린 사람의 수, 두 번째 실험은 죽지 않은 사람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문제가 동일하죠. 동일한데 선택하는 것은 각각 달랐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득이 기대되는 의사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를 하지만 손실이 보이는 의사결정에서는 위험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효용 이론에서는 가치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자산에 매겨지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하면 HLB를 매수를 했죠. 자, 매수를 하고 지금 이 HLB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적정 가치가 있겠죠. 시가총액 뭐 20억, 30억,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그 가치를 보고 매수를 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언저리 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게 얻게 되는 자산이 되는 거죠. 많이 증식이 돼서 내 자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산에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죠. 최종적인 그 결과에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손실 회피라는 이런 개념이 핵심인 전망 이론에서는 가치는 이득과 그리고 손실에 다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HLB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다음 날 오르고 그 다음 날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떨어진다. 그 다음 날 또 떨어진다. 그 다음 날 오르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오른 날 이득 얼마, 내린 날 손실 얼마. 이렇게 이제 계속 계좌를 보면 보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매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기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런 전망 이론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전망 이론인데 그 부분에서는 손실과 이 같이 이득과 손실을 계속 매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부의 마지막 크기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HLB 주식을 사서 내가 나중에 얼마에 딱 팔겠다 해서 팔죠. 자, 그럼 그 마지막에 그런 크기만 보면 되는데 그 부분만 보지 않고 부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죠. 그러면 얼마 먹었었다가 또 잃었었다가 먹었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이득의 증가분과 손실의 증가분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이런 결론만 딱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의 부의 마지막 크기만 이렇게 딱 보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더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망 이론이 더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실 났다, 그 다음에 또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람들은 실제로 손실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득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HLB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이 이득이 생겼다. 이때 기쁨보다 1,000만 원이 손실이 생겼다. 이때의 고통이 2배에서 한 2배 반 이상 더 크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와 닿는 이런 기쁨과 손실, 고통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지만 다르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손실 회피가 불합리한 행동이고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게, 즉 투자자들을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핵심 이런 이제 심리적인 장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본능을 역행을 할 수 있어야지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정글과 같은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주식을 보유하고 인내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바로 이 근시안적인 손실 회피 이 성향이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계좌를 뭐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 계좌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이 기쁨보다 고통이 2배에서 2배 반이라고 했죠. 동일한 양을 얻거나 잃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손실 회피 성향, 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역행하고 또 그렇게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을 억누르고 이겨낸 대표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인간 본성을 극복해 낸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HLB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를 반박할 만한 어떤 것도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각종 뭐 격가지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좀 흔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공매도들이 하고 있죠. 공매 세력들은 사실 이 HLB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그냥 누르고 사람들 마음을 좀 흔들어대고 게시판에 안 좋다 겁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된다.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 인간의 본성, 손실회피라는 이런 본성이 실제로 먼저 작용을 하는구나. 요걸 좀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을 극복을 했을 때 얼마나 크게 자기한테 이득으로 돌아오는지 증명을 해준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심리를 좀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HLB의 가치는 바로 옆에 레퍼런스 있습니다. 항서제약 있죠. 지금 리보세라닙을 도입을 해서 리보세라닙 도입하기 전에 보면 주가 흐름이 거의 거기서 거기였죠. 리보세라닙이 딱 들어오고 나서 자, 리보세라닙이 이때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죠. 1년, 2년, 3년, 4년 똑같습니다. 계속 그대로였죠. 기존에 하던 사업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닙을 딱 도입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실제로 되고 있죠. 이게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위암 쪽이지만 이제 앞으로 HLB는 위암을 먼저 성공을 시킬 거죠.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다 따라오죠. 그리고 콤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중국 시장은 전체적인 위암이 아니고 전체 암으로 따지면 세계 시장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HLB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에 전부 다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그 부분에 지금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씩 흔들어대는 거 이거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안티 세력들, 공매 세력들 뭐 각종 뭐 이런 저런 말 가지고 주가 조금 흔들어 놓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잘 극복을 하면 결국은 약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